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022년 10월 2일이고 일요일이네요. 오늘은 정치논 편곡지로 이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사들을 살펴보다가 미국에 있는 더 디플로맷이라는 외교 전문 잡지에서 쓴 기사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주로 가끔 우리한테 소개되는 그런 잡지인데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을 전문을 번역해서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전문을 이제 번역하고자 하느냐 하면은 그 맥락의 흐름을 이해를 할 필요가 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측에서 인용을 하는 언론사들의 어떤 입장과 선입견 이런 걸 또 배제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되게 순수한 보도 내용을 보는 거죠. 그게 영어권 사람한테 읽혀진다는 것이고 현재는 그 본사가 워싱턴 DC에 있어요. 그래서 아시아나 이쪽 부분을 주로 다뤄요. 정치 분야, 문화, 정치가 1번이고 그다음 문화 뭐 이런 건데 그래서 미국의 뭐라고 할까 의사결정권자들이 아시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는 그런 창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이 조금 길더라고요. 번역을 시작하다 보니까 그래서 최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막말 논란, 뭐 비속어 논란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미국 의회와 미국 대통령에 대한 그런 내용이죠. 그 파문이 이제 MBC를 고소함으로써 사실은 서구 문화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실수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핫 마이크라는 거잖아요, 그죠?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이 발생하고 바로 사과를 했으면 아무 문제 소지가 없는 거예요. 벌써 잊혀지고 다른 이야기 하고 있을 시점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게 걸거부스럼 만든다라는 우리 속담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긁어 부스럼 정도를 훨씬 뛰어넘는 긁어서 부스럼을 지나서 종기가 된 그런 그것도 위험한 종기가 된 그런 상황까지 된 비유를 써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전문 내용 번역한 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그 내용이죠. 제목이에요. 제목인데 제목만 일단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은 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한국의 한 방송국을 겁박하고 있다. 한 방송국은 MBC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밑에 이제 번역 내용에서 원문은 이제 표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영상의 설명란에다가 그 원문 링크를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더 자세히 본인의 의견으로 또 이해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건 또 저의 시선이 한번 또 반영이 된 거니까 그런 분들은 그 클릭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디플로맷 잡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은 이게 보면은 이제 현재는 온라인으로만 있는 잡지예요. 잡지죠. 외교 전문 잡지고 여기 보면은 현재 이제 본사가 워싱턴 DC에 있는 것으로 돼 있고 2001년에 처음 나왔는데 그 당시는 일본에 본사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후에 워싱턴 DC로 옮겨졌고 주로 인도 퍼시픽 제가 최근에 그런 내용 몇 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 중국 포위 전략이죠. 거기에 있어서 어떤 한국의 역할 그리고 미국과의 한반도 사이에 둔 딜 이런 것들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런저런 사건들이 아주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특히 미국과 외교 분쟁이 많죠. 그 과정에서 노출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루는 잡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01년에 첫 번째 이제 발간이 됐고 보면은 처음에는 도쿄에 있다가 지금 이제 미국으로 가 있고 그런 내용이 나오고 2009년도부터는 이제 종이 잡지는 없어졌고 인터넷만 남아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최근 어떤 내용들을 다뤘는지 이건 그들의 홈페이지에 이 기사 밑에 딸린 겁니다. 이 기사를 관심 있게 본 사람들은 이런 기사들도 관심 있게 볼 것 같다라면서 제시한 거죠. 한국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제일 왼쪽 거는 보면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거짓말 한 것에 대해서 탄핵 가능한 거 아닌가? 불가능한가?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 이제 어렵게 요청해서 일본과 정상회담했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그리고 세 번째는 지난번에 이제 폭우 사태 났을 때 서울과 경기도 집중적으로 그 이야기고,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펠로시를 안 만난 거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기사들이에요. 대충 방향은 아시겠죠? 느낌이 오실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번역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건 제목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실과 여당이 한국의 방송국을 협박하고 있다. 방송 MBC죠. 그 밑에 있는 소제목에 유엔 총회에서 그때 뭐 사실 뉴욕 간 것이 유엔 총회 때문에 간 거잖아요. 그러고 그 이후로 짧게 바이든을 만난 것인데, 그때 문제가 이제 발생을 했죠. 소위 말하는 비속어, 욕설, 막말, 뭐 그렇게 표현들이 되고 있죠. 유엔 총회에서 자유를 21번이나 말한 지 불과 며칠 뒤에 유는 자기 나라 언론 자유를 해치고 있다, 이런 소제목이 달렸네요. 자, 이제 쭉 갑니다. 기사가. 목요일에 한국의 여당인 국민의힘은 한국의 주요 방송국 가운데 하나인 MBC 소속 4명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중 1명은 지난주 막말 파문을 취재한 기자이고, 나머지 3명은 뉴스 편집과 관련된 사람들이다. 지난 9월 21일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 펀드 행사에서 윤은 바이든 미 대통령과 48초간 대화를 했는데, 대화를 마치고 자리를 떠나면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이 한국의 한 카메라 기자에게 잡혔다. 그 발언이 여러분 다 아시는,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라고 들리는 말이었다. 자, 바이든은 이 행사에서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개발도상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퇴치하기 위해 세상의 다른 나라들이 20억 달러를 기부할 때마다 미국은 그 절반에 해당하는 10억 달러를 내겠노라고 약속을 했다. 윤도 10억 달러를 약속을 했다. 자, 이 맥락에서 윤은 만약 미국 의회가 바이든의 약속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을 승인해 주지 않으면 바이든이 부끄럽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표현을 그렇게 한 것으로 많은 사람들은 해석을 하고 있다. 윤의 부적절한 발언이 보도된 지 10시간도 넘어서 김은혜 홍보수석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망할 녀석, 이거는 제 번역이고 영어로는 베스타드, 그리고 우리 한국말에 우리 요즘 한국 보도에서는 XX라고 표현되죠. 이라 칭한 대상은 미 의회가 아니라 한국 국회를 말한 것이라 했다. 김은혜 수석은 윤에게 확인하고 말하는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확인해 주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몰랐는데 여기서는 이런 말을 하네요. 이거는 뭐 확인을 추가로 해봐야 될 내용인데, 일단 전문 번역이기 때문에 그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설명대로 하면 윤의 발언은 앞뒤가 맞지 않고 문법적으로도 어색해진다. 이후 많은 사람들이 그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앞다투어 그 영상을 조회했고, 전국적인 청력 테스트가 진행이 되었다. 국민의힘 핵심 인사들은 날리면이라고 하고, 야당인 민주당은 바이든이 분명하다고 했다. 몇몇 국민의힘 인사들도 바이든이라는데 동조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공적 행사에서 욕설을 쓴 데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은 윤이 욕설을 쓴 것보다도 바이든이라고 말한 것을 부정하는 상황을 더 우려하고 있다. 즉 XX와 바이든이 쪽팔리겠다. 이 두 가지의 비중을 비교하자면 바이든이 쪽팔리겠다. 그 말이 더 신경이 쓰인다는 이야기를 이 기사는 지금 하고 있네요. 한국 국민들은 윤이 XX를 일상적으로 써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준석 전 대표를 그렇게 칭했다는 비난이 있었고, 대선 기간 중에 보좌진에게도 그런 표현을 사용했다는 이야기도 들었기 때문이다. 한국 대통령 최초로 공개적으로
미국 대통령과 의회를 모욕한 전례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사투를 벌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과 비서실장이 인정을 하지 않으면서 이 스캔들은 빠르게 증폭되고 있다. 해외 출장에서 돌아온 뒤 첫 도어 스태핑에서 윤은 그의 발언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고 도리어 사실과 다른 언론 보도가 한국과 미국의 외교 관계를 해치고 있다고 말했다. 윤은 자기가 바이든이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실제 뭐라고 말한 건지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윤이 가짜 뉴스라면서 언론을 비난한 몇 시간 뒤 대통령실은 MBC에 공문을 보내서 윤의 핫마이크 자막이 어떻게 작성된 것인지에 대해 자세히 질문했다. 수많은 내외신 보도들이 거의 유사한 자막을 내보냈는데 가장 먼저 보도를 한 MBC가 대통령실에 의해 희생양으로 지목되었다. 입장문을 낸 MBC는 편집 과정에 대해 자세한 것을 요구한 대통령실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러한 요구는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행위로 비추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가짜 뉴스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조사하라는 윤의 말이 있자 국민의힘은 태스크포스 팀을 꾸려 MBC와의 법정 다툼 준비에 들어갔다. 팀 구성원들이 MBC를 항의 방문했으나 MBC 직원들의 반대로 건물로 들어가지 못했다. 대통령실은 전체 스캔들이 MBC가 조작한 자막에서 초래된 것이며 사실과 다른 언론 보도가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한다. 보도에 따르면 이런 전제하에 대통령실은 MBC를 언론중재위에 제소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한다. 또한 대통령실은 이름을 밝히지 않은 목소리 분석가를 인용해서 그의 말을 인용해서 윤이 이야기한 것이 날리면이라고 했는데 분석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자, 이 이후에도 한국 내에서는 더 전개된 상황이 있었죠. 이것마저 부인했죠. 날리면이란 말도 아니다. 그 외에 추가로 한 번, 두 번 이야기가 더 건너뛰었죠. 예. 그래서 현재의 상황은 전체가 그냥 조작이다. 이런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자, 이거는 이 기사 이후에 더 진전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사가 쓰여진 시점에서 파악되지 못한 내용을 제가 잠깐 언급드렸습니다. 자, 많은 방송사에서 문제의 영상을 보도했기에 한국인들은 스스로 문제의 내용을 듣고 판단할 수 있는 입장에 있다. 이것이 다른 사안들과 아주 많이 다른 그런 측면이죠. 많은 사람들이 MBC의 자막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믿는다. 이번 주에 공개된 여론조사를 보면 62%의 한국인들이 바이든으로 들은 반면 27%는 날리면으로 들린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75%의 사람들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이 사안을 처리하는 방식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답변했다. 잘한다는 대답은 불과 20%였다. 1980년대 군부정권 시절 언론 탄압을 경험한 한국인들은 대통령실이 언론사의 보도 과정을 자세히 요구한 것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한국의 한 언론은 대통령실 대외협력실, 이거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 영어로는 오른쪽 괄호 안에 있는 External Affairs Divis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대통령실 관계자인 것 같아요. 뉴욕에 갔을 때. 이 관계자들이 당시 윤의 문제 발언을 부인하지 않았었다고 보도했다. 그 사실을 인정했고 그런 발언이 있었다는 것을 단지 그 영상을 보도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건 보도 유예하고는 또 다른 이야기예요. 보도를 아예 하지 말아달라고 했다는 것이죠. 보도 유예 요청은 지금 중요한 시점이니 국가 이해관계, 이익에 있어서 조금 기다렸다가 보도해달라는 그런 요청이고, 그거는 언론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건 아니죠. 한 국가의 정치적 이익과 외교적 이익과 언론 보도의 자유 사이를 어느 정도 절충하는 수준인데 여기서는 금지를 요청했단 말이에요. 자, 이런 부분도 우리가 명확히 이해해야 되는 부분으로 제가 생각됩니다. 자, 그 영상을 보도하지 말아줄 것을 금지 요청했다는 것이다. MBC는
그 요청을 거부했고 보도한 첫 번째 언론이 되었다. 그 내용을 MBC의 보도 몇 분 뒤부터는 어차피 공개가 된 거니까 다른 방송들도 뒤를 따랐다. 방송을 탄 지 10시간 동안 정부는 윤이 바이든이라고 언급한 것을 부인하지 않았다. 단지 그것이 보좌진과 나눈 사적인 말이라고 방어했을 뿐이다. 뭐 저는 이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다시 돌이켜 보더라도 이때 보좌진들의 판단이 아주 적절했다. 이 말을 따라서 바로 해프닝이었다. 무조건 해프닝이었다. 사적인 대화였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사과할 필요도 없었어요. 오해하지 마라. 이 정도로 이야기를 했어도 웃으면서 이야기해도 이미 이런 문제는 그 후 일주일 이상 지속될 이런 문제는 전혀 초래되지 않았을 겁니다. 특히 서구 언론의 입장에서 봤을 때 더더욱 그렇죠. 예. 자, 김은혜 수석이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주장할 때까지 정부의 누구도 방송 보도와 자막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 유엔 총회 연설에서 자유란 단어를 21번이나 사용한 윤이 한국 언론의 자유를 옥죄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국민의힘이 MBC를 협박하는 것이 예사롭지 않다. 자, 여기가 기사의 끝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제 의견을 짧게 넣어 본다면은 이 기사를 읽으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죠. 기본적으로 대통령실에서 미국과의 동맹 관계 이런 걸 빌미로 해서 사실을 왜곡하려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 이제 보이고 있죠. 여러분의 기로 다 테스트 하셨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미국과의 동맹 관계가 이 사안을 볼 때 동맹 관계가 상대방이 언짢게 생각하고 상대방을 신뢰하지 못하겠다고 생각하면은 그게 동맹 관계가 훼손되는 거잖아요. 자, 그 사안을 뜯어볼게요. 제가 보기에는 서구 문화에서는 핫 마이크 사건이 종종 있어요. 예? 그리고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엄격한 구분이 있는 편이에요, 우리보다는. 그래서 그 사안이 보도를 타자마자 대통령실 홍보수석이나 내지는 대통령이 직접 이거 해프닝이다. 마이크 있는지 몰랐어. 카메라 있는지 몰랐어. 농담으로 한 이야기야. 긴장 풀려고.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사과할 필요도 없어요. 그 정도 이야기했으면 한국에서는 뭐라고 말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뭐 미국 대통령의 의회에 대해서 그런 말 하느냐. 그건 우리의 시각일 수 있는 거고 우리의 시각도 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대신 그 서구 언론의 시각은 그냥 묻고 넘어가는 정도로 끝났을 거예요. 미국과의 동맹 훼손 웃겼을 거예요. 바이든의 귀에 들어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우연히 알게 되더라도 그 친구요 재밌는 소리를 하네 이렇게 하고 끝났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일주일 이상 끌면서 그걸 보도한 언론사를 고소까지 하는 상황에 다다랐다? 누가 봐도 명확한 그 내용을 부인하면서 사실관계를 부인하면서까지 언론의 본질을 건드린다? 이게 지금 해외 언론을 탔고 그 내용을 오늘 제가 읽어드린 거잖아요. 예? 미국에서 지금 인도 퍼시픽 지역의 정치 문화를 다루는 잡지거든요. 중국과 최전선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 지역의 지도자들이 정치 문화가 중국, 미국 어떤 쪽에 우호적인가를 살펴보는 자료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런 자료에서 이런 보도가 나가죠. 예. 이렇게 되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제 거꾸로예요. 처음에 욕설을 했다 했을 때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못 참아요. 미국 사람들은 참을 수 있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왜곡하는 수준까지 지금 현 상황이 있죠. 우리도 물론 분노하지만 서구의 언론들과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분노할 수 있어요. 이 상황이. 그들의 성향을 봤을 때. 예. 이럴 때는 우리보다 맺고 끊는 게 더 분명합니다. 그래도 안아주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자기들 대통령이 아닙니까? 예. 이거는 거의 독재자로 볼 수 있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들의 눈에. 이거는 그들이 통상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의 내용들이거든요. 예. 그들의 지도자들이 한 언론을 이런 식으로 공격하고 비난할 수는 있지만 고소까지 갔다는 거, 그리고 그들이 보기에도 분명한 사실관계 왜곡까지 하면서 갔다는 것은 용납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 발표된 갤럽 조사의 지지율이 24%로 전주에 비해서 4% 폭락한 걸로 나왔어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국의 모닝 컨설트라고 매주 세계 22개국 지도자들 지지율을 조사하는 기관이 있죠. 거기서 19%가 나왔죠. 전 세계 22개국 중에서 지금 한 2달째 계속 꼴찌죠. 그나마 그걸 통해서 서구 사람들이 우리 한국 전체에 대해서 가진 이미지를 우리 국민들이 방어하고 있어요.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렇지, 한국이 그런 나라가 아닌데, 한국이 다른 부분에서 보여주는 모습들하고 너무나 다른 모습들인데, 우리 국민들도 갑자기 이렇게 바뀔 수 있나, 이런 짧은 시기에 몇 개월 안 됐는데, 외국 사람들 시선에서 보면 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더 놀랍죠. 예. 거기까지 지지율까지 높았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까지 높았다. 이러면 도대체 한국 뭐야?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낮은 지지율이 우리나라의 체면과 국격을 지켜주고 있어요. 대통령이 이런 국격을 국민들이 지켜주고 있어요. 낮은 지지율로. 자, 그럼 이거는 정권을 잡은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안 좋은 케이스예요. 국내에서 낮은 지지율이 지금 뭐 20%대가 조사기간 따라 다르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20%의 최저에 더 이상 내려갈 데 없는 지지율이 이 2달째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 이미 괴리가 됐단 말이에요. 국민들과 대통령이. 이제는 해외 언론에서도 그걸 인지하는 거예요. 한국의 대통령과 한국의 국민을 떼어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글로벌하게 확대된 거죠, 그 현상이. 이번 일을 계기로. 엄청나게 큰 실수한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실수는 지금 이 문제는 다른 뭐 법안 문제니 뭐 국방 문제니 외교 문제니 복잡한 것보다 너무나 단순한 것이고 수백만의 사람이 클릭만 하면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귀로. 남녀노소, 예? 빈부 귀천, 소위 말하는, 예? 교육 수준의 여부, 이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유치원 아이들도 가장 듣기 싫어하는, 자존심 상해하는, 발끈하는 친구의 발언이 뭡니까? 거짓말쟁이에요. 유치원생도 그걸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에 있어서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크게 잘못된 부분이죠. 뭐 언론 보도, 언론 플레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극복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구석으로 몰아가는 상황이에요. 자,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더 큰 자극적인 것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몰리고 있어요. 저는 그게 상당히 위험스럽게 느껴집니다. 그 다른 출구는 대북 관계에 있어서 긴장의 격화로 저는 느껴지거든요. 탈출구가 그거밖에 안 남았어요. 제가 봤을 때. 네.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